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업무 발전형 개발자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본 내용은 자기가 개발 능력은 조금 약하지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무 발전형 개발자 커리어 패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업무 발전형 개발자 커리어 패스의 상세, 그리고 마무리하는 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업무 발전형 개발자 커리어 패스 자체가 너무 생소하신 분은요,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전에 제가 전체 커리어 패스에 관련해서 그 만든 컨텐츠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런 업무 발전형 개발자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게 컨셉이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특정 업무를 깊이 있게 배워가는 과정이라서. 근데 생각보다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업무 발전형이라는 거는 개발을 어느 정도 하지만 개발에 막 자기들이 굉장한 퀄리티를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이제 뭐 SI 개발이나 운영을 하면서 그런 업무 관련된 중립적 일을 하다가 그 업무 서비스에 대한 운영자 혹은 관리자로 발전해야 하는 커리어 패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뒷단에 좀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데는 그 업무 중심의 회사예요. IT 회사가. 뭐냐면 금융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재무회계, 물류 이런 거는요. 그 안에 쓰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반 개발자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이런 업무를 해서 이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개발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빠른 사람들을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 있죠. 그 제 친구들 중에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 있거든요. 쟤는 개발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데 금융회사 대기업에 들어갔어. 막 이럴 때 내가 개발자라는 관점만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업무적인 종합적인 이해를 보면 이 기업에서 뽑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개발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소통을 잘하고 업무를 빨리 이해하는 애가 이쪽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서비스 중심의 스타트업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회사의 그 업무가 개발의 뭐 핵심 기술 막 이런 걸 영업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해를 하고 고객을 설득하고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업무 발전형은 이런 SI 솔루션, SM 이런 분류, 개발적인 분류라기보다는 업무적인 영역적인 분류 중심으로 돌아가는 커리어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커리어 패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개인적인 저 스스로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커리어 패스의 핵심은 자기의 성향을 고부가 가치로 평가하는 곳에 가는 것과 거기서 그걸로 인해 두각을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이 약하다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발적인 발전이 없다 그래도 낙담하지 마시고 본인에 맞는 걸 찾아가라.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있다. 이게 이제 제 핵심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간단한 예시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뭔 소리야? 개발자는 무조건 개발이지. 업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개발 못하는 애들이 핑계대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 실제 제가 예전에 하나 벌어진 일이니까 예전에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제 개발을 엄청 잘하는 개발 발전형 개발자가 있고요. 업무 발전형 개발자가 있어요. 근데 개발 발전형 개발자는 본인이 풀스택이고요. 아키텍처도 능하고 DB나 그러니까 DB 관리하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뭐 또 AI라는 특정 지식 이런 것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 이제 금융 지식이 없는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업무 발전형 사람은 그 캐피탈이라는 구매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높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업무 발전형이잖아요. 그 업무를 조금만 할까 미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잘 안다라는 전제를 까는 거죠. 근데 이제 개발 능력은 기존에 만들어진 프레임워크 사회에서 그냥 소스코드 고치는 수준 정도, 자기 아는 거를 그냥 더하기 빼기 산식 입히면 그 적용하는 그 정도만 된다라고 하는 수준인데요. 실제 이제 업무 중심의 고객사가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개선해야 돼요 라고 해서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금융 쪽은요, 저희 지금 할부 스케줄이 문제가 됐고, IR 계산이 잘못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채권 정보 중에 이런 게 잘못됐는데, 또 수납이 현금으로 돌아왔을 때 계정 처리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미지급금으로 떨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구매 쪽으로 이 사람이 만약 구매를 하는 사람 하면 MD가 보는 화면 중에 어쩌고 저쩌고 소신 그룹이 어쩌고 입찰 조건 중에 뭐가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그리고 회계 부분이 떨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면 어쩌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 발전형인 그 개발자는 금융이나 구매에 대한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소리지? 저 사람한테 말하죠. 자기를 어필해야 되니까. 저는 개발 전문가라 업무는 설명해 주시면 빨리 이해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아, 이런 경우에요. 계정은 미수로 잡았다가 납입 후에 차변으로 분개해가지고 이거를 그 비용을 떨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개발의 현업의 그 담당자를 그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개발 업무 중심 회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업무는 가능한데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개발 쪽에서 보면 개발 발전 개발자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해당 이런 그 업무 발전형 커리어의 단계 안에 들어있는 쪽에 있으면 본인보다는 업무 개발은 자기보다 훨씬 못하지만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업무 발전형 개발자 패스에 알맞은 유형은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 5가지 분류는 제가 다른 걸 할 때도 계속 할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개발 능력은 중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은 그 항상 말하지만 개발은 잘할수록 좋긴 해요. 하지만 최소 조건으로 개발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현재 개발 환경을 유지하면서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발 실력이 일단 베이스로 갖춰준다면 기회는 충분히 있고요. 관리 능력 부분은 중간 정도. 관리 능력도 높을수록 모든 능력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필수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업무를 잘 알아도 그 업무를 다양한 사람들, 고객하고 아니면 주변의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중간의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소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업무의 이해 능력은 말도 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제가 이걸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여기는 가서 일해본 사람 알 텐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는요. 업무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높아요. 내가 아무리 개발 능력이 잘해도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면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그 존중의 문제들. 창의력 부분은 운영 단계에서는 그렇게 창의력이 중요하진 않지만 향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업무를 잘하니까 그 업무와 관련된 기획을 하거나 IT 개발에 대한 기획 같은 걸 준비할 때 창의력이 좀 그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갖는 커리어 패스 아까 제가 좀 상세하게 분류를 해본다 그랬잖아요. 요거 이제 통상적인 커리어 패스고 IT는 진짜로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거 나온 거 보면서 이거는 나랑 다른데 틀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4개 정도의 스타트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SI 개발을 하기도 하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뭐 큰 기업의 운영팀으로 가기도 하고요.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SI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에서는 두각 나타내기가 정말 힘든데 PL급으로 올라갈 때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일반 회사가 아니라 PL, PM 이제 사업 관리 쪽으로 가는 부분은 그 업무가 특정 업무가 장벽이 좀 높고 쉽게 들어가기 어렵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전에 제가 말했던 관리 능력형은 관리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 업무를 잘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가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있는 커리어 패스고요. 그 다음에 SM 운영 같은 경우는 IT 운영을 이제 그 고객사한테 이렇게 그 소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 업무 개발을 해주는 사람을 일을 하는 건데 이 운영 업무를 잘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자기가 개발을 하기엔 이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 좀 더 높은 데 올려가지고 위로 올려서 업무를 좀 많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IT에 대한 기획을 하고 싶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획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 고객사에서 이직 요청이 꽤 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하나 예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해당 분야의 사업을 만들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 기획 형태로. 왜냐? 업무를 잘하니까, 전부를 파악하니까. 예를 들어 금융회사 한 20년 일하신 분들은요,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돼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리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업의 운영팀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현업가의 채널 역할,
그러니까 현업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팀한테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 관련을 현업과 개발자를 붙여놓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 대화의 소통자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신규 사업들 기획하기도 하고 팀장급으로서 전문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운영을 잘하니까 그냥 한 군데에서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장기적인 SM 운영을 하기도 하고 특정 회사의 IT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회사에 가고 그 IT 업무를 잘하는 사람의 그 전문가 포지션을 확 잡는 경우도 있고요. 뭐 특정 사업 분야의 SM 그 전문,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전문 SM 회사를 하는데 그런 쪽 가갖고 업무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관리자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커리어 패스를 돈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돈의 관점은 제가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나 상황을 이해를 하면 자기가 유리한 포지션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제가 마이너한 예제를 하나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업무를 엄청 잘하는 개발자 이 과장님이 계시고 그런 업무가 중요한 고객사가 있는데 이 사람 운영 업무를 너무 잘 알고 다른 개발자들이랑 소통도 잘하고 현재 500 정도의 그 프리의 금액을 받지만 언제든지 좋은 금액으로 딴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 사람 너무 일 잘해서 딴 데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 모르는 개발자는 염려 붙여도 자기가 업무라니까 이런 프로젝트나 운영 업무를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갖는 부가가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적정 금액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이직 조건을 내세우고 이분은 그러면 네 이런 조건 주시면 갈게요 라고 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경우, 이거 생각보다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랑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진짜 개발은 너무 못하고 스스로도 개발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지만 업무를 너무 잘하니까 지금 외국계 그 보험사 쪽 가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꼭 이직 제한이 아니더라도 개발자가 그 업무 분야의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요, 중요한 곳에서 정말로 좋은 조건은 항상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꼭 여러분들이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마무리하는 글로는 일단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말하는 건 개발자는 무조건 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업무를 잘하는데 개발도 잘하면요, 그 사람은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본인이 이게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고 개발은 좀 약하지만 업무를 그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의 약점을 업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개발자분들은 이제 제가 크게 나눠서 이제 3개 정도로 계속 설명드리는데 연구 중심의 개발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버티기가 힘들어요. 개발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땐 이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업무도 잘하면서 개발 잘하는 사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 회사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개발이 약하면 기본적으로 불리하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전문 지식을 요로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회사라 그러면은 이제 단순한 데가 아닌 그런 데라면 그 자기의 업무를 장점으로 좀 이렇게 발전의 계기 혹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계기로 만들고 회사에 정말 중요한 핵심 인력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시라는 거고, 운영 중심의 회사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를 최대한 배워가지고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회 요소가 올 수 있거든요. 이직 제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해당 직무 중에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나이를 먹잖아요. 그런 경우 이야기 들어보시면 막 전설 같은 사람 있다 그러는데 저분 개발 잘 모르는데 개발자로 시작해서 이쪽 업무 20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 언터처블이야,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갖는 성향마다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른데 개발자는 일단 개발을 잘하면 좋긴 하지만 설령 그런 것들이 약하더라도 업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로 커버할 수 있고 극복하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좀 더 계속 이런 그 다양한 부분의 각도의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불꽃 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